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5월 27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거기에 화답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었죠. 미국의 4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소득 같은 경우 3월에 0.3% 증가해서 4월에는 0.4% 증가로 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소득이 늘다 보니까 개인 소비 지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3월에 0.1%에서 4월엔 0.8% 증가가 나타났어요. 시장이 뜨거워지지 않길 바라는 연준의 바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월별 PC 물가지수 보면 0.1% 증가해서 0.4% 증가로 증가폭이 커졌고요. 근원 PC, 연준이 가장 중요시여기지 않습니까? 이 근원 PC도 0.3% 증가해서 0.4%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헤드라인 수치가 4.에서 4.4로 증가했어요. 헤드라인 수치가 꾸준하게 감소하다가 다시 또 기술적으로 반등한 거죠. 문제는 근원 물가지수에 있습니다. 근원 PC가 4.6, 4.7, 4.7, 4.6, 4.7 이게 추세적으로 쭉 하락해야 되는데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빠르게 인상되는 일은 없다 그래도 금리 인하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 PC의 추이를 보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연준의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의 금리 전망치를 보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요, 금리 인상은 17%, 금리 동결이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완전히 다 역전됐습니다. 하루 전부터 역전되기 시작해서 오늘 새벽에는 금리 인상이 71.1%예요. 물론 아직 통화정책회의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변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 정말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수치가 지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어느새 3.8%를 찍고 있습니다.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시장이 좋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올라서 요거 4%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또 앗뜨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 올라오는 게 금리에 대한 부담뿐만이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이 부결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일부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오늘 시장은 상당히 큰 급등을 또 보였는데요. 그 배경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일부 진전이 있었고 디폴트 예상 시한도 내달 1일이 아니라 5일로 늦춰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거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사우디가 시장의 해치펀드들 공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 취한 해치펀드들에게 경고했죠. 니네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유가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일단 하향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6월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미국이 드라이브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반등할 그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유가 하락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는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 오늘 2.1%나 급등하면서 13,000을 코앞에 뒀어요. 역시 재료가 반영되니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효과까지 있어서 시장이 그것을 화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빅테크 종목들을 뺀다 그러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13,000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소스 퀴즈가 한 번 더 나면서 14,000을 향해서 도전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기술적으로 다시 또 눌림목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 부채 한도 협상이 부결돼도 눌림목이 깊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나스닥 지수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바닥을 계속 다졌다는 겁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바닥이 4번 나왔고요. 우리가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역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 10,000에서 11,000선 바닥을 찍은 이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탄탄한 지지자리가 될 겁니다.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부결되면서 급락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자리는 아주 강력한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는 하되 이제 조정이 나오면 시장에 적극적으로 단계별 전략을 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국내 시장은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이번에도 하다 보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담 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불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환율이 1,300원대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로 안 튀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반등하니까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2차전지 부진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주가 선전했고 엔터주들이 선전하니까 이렇게 또 내려오면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또 같이 또 눌림목이 되면서 언제든지 또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 자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시간에서는 28% 가까이 급등했다가 본장 시작하고는 24% 폭등으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이제 1조 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총이요. 자, 엔비디아 주가 차트 보시면 AI 시대에 가장 큰 수혜가 될 거라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왔는데 여기 이제 실적이 받쳐줄 거냐 말 거냐 요게 이제 의문부호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서버 증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게 주춤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걸 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전고점, 이 자리를 종가상으로 훼손하지 않고 움직여야 추세 연장이 빠르게 될 거고요. 연장 파동이 빠르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훼손되면 당분간 또 박스권에 갇히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대외 여건이 문제가 되면서 급락들이 나온다. 엔비디아도 급락이 나온다면 해외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를 가장 눈여겨볼 종목이 됐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 60%로 가장 높고요. 게이밍 쪽이 여전히 부진한데 데이터 센터가 그걸 커버하면서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2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컨센서스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환호했던 거니까 오히려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총 1조 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에 결코 싼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1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결산 기준 전망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147억 달러, 2025년 기준으로는 190억 달러예요. 200억 달러라고 쳐도 내년도 실적까지 다 해도 1조 달러라는 시총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50배 수준입니다. 결코 싸지 않죠. AI 시대의 최대 수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싸진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기대감이 독보적인 기술력이라고 보고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슈팅이 나온 거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강력한 도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긍정적 그런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엔비디아 소식이 나오고 이틀 연속 급등한 중형주 중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AI 시대에서는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든지 엣지 컴퓨팅 수요가 기대되는데 여기에 고사양 PC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러면 이 고사양 PCB를 생산하는 동사의 수요가 기대될 거라는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내년 하반기에 신공장 설비 투자 완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캐파가 46.7% 증가합니다. 지금도 실적이 좋은데 2025년부터는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이스페타시스의 실적 추이 보시면 2021년도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하기 시작합니다. 128억이었던 영업이익이 무려 460억, 그리고 작년도에는 1100억 찍었습니다. 2023년, 24년도 내년도까지 이익은 정체될 수 있지만 25년도부터 캐파 증설 효과를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신고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0억대 나오는데 지금 시총이 8000억대입니다. 고평가라고 보지 않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기관 수급이 급격히 형성이 또 됐고 여기에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쌍끌이 수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도 투신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기금, 투신, 보험 아주 골고루 지금 다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 자리 찾아가면서 수급 보면서 매매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의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4월 26일 요 장대 항복 나온 날 거래는 터지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들어왔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호재로 이틀 연속 아주 왕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대인데 시총은 8600억. 고평가가 아니란 소리죠.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시총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여기를 벗어났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캐파 증설도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 종목의 악재가 아닌 글로벌 시황의 변수에 의해서 눌림목이 깊어지면 이런 종목들은 아주 킵해놓고 있다가 매매를 할 기회를 찾아야 될 거고요. 단기 기술적으로는 일단 이틀째 양봉의 시초가 여기에서 고공전투 저점이 잡히는지 보시고요. 기관 외국인의 입장에서 뭐 수익이 났으니까 차익실에서 쭉 밀려 나온다면 역시 이 갭은 안 메우는 게 좋죠. 이 갭은 메우지 않고 12,000원대에서 이번 상승에 고공전투의 저점이 형성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깨진다 그러면 상당히 또 지루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가장 강하려면 이 13,000원 위에서 고공전투의 저점이 나와줘야 금요일장의 고점을 돌파해서 추세를 빠르게 연장하는 힘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밑에서 고공전투의 저점이 형성되면 이 12,000원대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전략을 짜놓고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함께 볼 것은 엔비디아 보셔야 되고, 뭐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봐야 되겠죠. 자,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이제 단기 박스를 돌파해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엔비디아 때문에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이렇게 다 물려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엄청난 매물대에 또 진입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른 상승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주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쉬어갈 때 같이 쉬어간다면 이스페타시스 눈여겨봤다가 매매할 자리 찾으면 좋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 한번 보세요. 앞전에 고점으로 가니까 계속 음봉 나오고 꼬리 길어지고 그렇죠. 자, 이번에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다가 이틀 연속 급등각이 나오는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올라오니까 뚫겨 맞습니다. 이틀 연속 음봉 나오잖아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고공전투의 저점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엔비디아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이 깊어질 때 이 한미반도체도 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목이 깊어지면 그럴 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함께 추적을 해보세요. 물자 한 줄 요약. AI 시대의 최강자도 결국은 빅테크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인이었습니다.